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 21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지소연 선수 섭외 담당 이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소연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지소연 선수 모신다고 떠들썩하게 해놓고 갑자기 일정이 생기셔가지고 사과 방송을 했었는데 언젠간 나오겠죠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금방 나오셨습니다. 일단 우리 뽕 PD가 아주 정성스럽게 대본을 썼는데 거의 시나리오 수준이에요, 보니까. 네, 맞아요. 영화 찍어도 되겠어. 이렇게 준비한 적은 없었는데 솔직히. 무슨 자기 디스까지 하면서 리액션까지 써놓고. 자, FC 서울 선수들 올 때도 이렇게 안 했거든요. 맞아요. 웃음 참는다 뭐 이런 거 써놓고. 종종 보시면서 오타 찾기가 저희 프로그램의 묘미거든요. 네. 이 친구가 이제 덤벙덤벙 되는 게 있어서 가끔 틀립니다. 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대한민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남녀 통틀어 A 대표팀 최연소 출전, 최연소 득점, 그리고 A매치 최다 득점, 그리고 최다 출전 1위. 지금 뭐 뛰기만 하면 한국 축구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또 첫 해외파. 네. 여자 축구에서는 여자 축구 진출의 선구자죠. 그리고 이제 오는 6월 여자 월드컵에서 콜린 벨호의 배를 울릴, 승리의 배를 울릴 준비를 하고 있는 지소연 선수 모셨습니다. 축덕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본 거 같아요, 네이버에서. 네. 네이버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데. 아니 지나가다 접하셨구나. 아니 근데 가끔 가다가 제목을 좀 잘 뽑고 그러면 네이버에 걸릴 때가 있어요. 걸릴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뭐 우리 청취자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소연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오늘 좋은 시간 보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화천 원정 경기 뛰고 피로하실 것 같은데. 네, 좀 다크서클 좀 많이 내려. 아니에요. 눈꺼풀 감기는 속도 약간 느려진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경기 다음 날은 원래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죠.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셔야 되는데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감사드리고요. 수원 FC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팀 성적을 또 생각하면 또 미소가 멈출 수밖에 없는. 어제 경기는 비록 0대 0이었지만 개막 7경기 무패 행진. 와우. 그리고 모두 클린시트예요. 무실점. 지소연 선수 영입하니까 수비가 좋아졌어. 무실점 쉽지 않아요. 사실 그 공격수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내 축구는 처음 뛰어보시는 거잖아요. 지난해 와서. 네, 이제 줄곧 해외에서만 뛰다가 이제 작년 6월에 영국에서 돌아와서 WK 리그를 처음 뛰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수준이 많이 높아가지고 예전보다는 좀 많이 수준이 올라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팀에서는 어떤 역할을 주로 하세요? 경기장에서 뭐 진두지휘를 하시는 역할일 텐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팀에서 나이가 있는 편이어가지고 또 해외 경험도 있다 보니까 동생들한테 좀 조언도 많이 해주고 호통도 좀 많이 치는 그런 조금 무서운 존재인 것 무서운 언니구나. 네. 센 언니. 네. 그럼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무서운 언니 만나봤어요? 축구하면서? 안 만나봤어요. 저희 팀엔 없어요. 너무 곱게 축구를 해가지고 말이죠. 방송에 무서우신 분들 많던데. 맞아요. 다른 팀엔 많아요. 순둥순둥해요, 아나콘다 보면. 그렇죠, 맞아요. 너무 이제 곱게 축구를 해가지고 늘질 않아요. 네, 오늘 뭐 방송 전에도 여러 가지 물어보더라고요. 슛을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타이밍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런 거. 그걸 이렇게 배우면 안 되잖아요. 호통을 받으면서 배워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WK 리그 지금 시즌 초반이지만 사실 순위표 굉장히 낯설긴 합니다. 낯설죠. 현대제철이 왜 이렇게 떨어졌죠? 네, 그리고 현대제철이 사실 뭐 우리 스포츠사에서 찾아보기 찾아볼 수 힘들 없는 만큼 팀, 그렇죠. 강한 팀인데 지금 일단은 수원 FC가 단독 선두 자리에 지금 어떻게 할 된 거죠? 이상한 일이 아니죠. 지소연이 왔다. 그렇죠. 그래도 이제 해외에서 뛸 때와 비교를 뭐 사실 비교가 안 되죠. 국내 여건이. 그죠? 네. 아쉬운 부분, 점점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많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제 눈에는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아무래도 환경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좀 선수들이 운동장 저희는 이제 운동장도 이제 조금 인조잔디도 많은 편이고 제가 이제 뭐 영국에서는 조금 좋은 팀에 있다 보니까 운동장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네. 제가 얘기하면은 조금 말이 점점. 네. 팬 입장에서도 조금은 아쉬운 게 저도 WK리그는 뭐 챙겨보지 않다 이번에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뭐 중계 영상에 뭐 그렇다 치더라도 기록을 보는데 그게 너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소연 선수 이번 시즌 골이 몇 골인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안 나와서 뭐 상위 탑 몇 명만 적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클럽하우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뭐 일단 먹는 것부터도 다를 것 같고. 근데 한국 여자 축구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럼요. 네. 예전 제일 기억에는 2001년 여자 월드컵 때부터 제가 여자 축구가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뭐 중국이 원탑이었고 수는이라는 선수가 있었고. 아, 맞아요. 그때만 해도 한국은 이제 중국과 붙으면 한 10대 0 이렇게 나는 맞아요, 정도의 맞아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보다 오히려 나은 경기력을 보일 때도 있고 네. 아시아에서 이제 뭐 일본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하여튼 아시아 축구 전체가 여자 굉장히 축구 좋죠. 전체가 네. 세계 무대에서 굉장히 그 위상이 높아졌다. 지소연 선수 역할이 굉장히 컸죠. 컸죠. 그걸 몸소 느끼죠. 그 예전부터 못 느끼는구나. 겸손하시다. 자 느꼈어야 되는데. 네. 자 골대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썼는데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주시은 아나운서의 플레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이미 썼네요. 약간 토크했어요. 부끄럽게. 그래도 제가 골대녀를 좀 간간히 조금 출연을 하는데 경기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2년째인가요? 네, 저희 네. 지금 뭐 떨어졌지만 그렇죠. 네. 횟수로. 또 처음 시작했을 때 하고는 지금 완전히 많이 달라진 경기력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골대녀를 볼 때 많은 분 다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분들이 축구를 빨리 시작했더라면은 지금 저랑 같이 아마 이 원석들이 원석 있을 수 있죠. 아니, 한국 여자 축구의 발전은 잘 못 느끼시면서 아나콘다의 발전을 너무 많이 느끼셨는데 누가 제일 옥석이었어요? 골대녀의 발전. 탐난다 진짜. 네, 진짜. 선수 와, 골대녀 일찍 통틀어서. 시작했으면은 진짜로 선수로서도 가능성이 있었다. 누구가 있어요? 사실 이강인 선수 누나. 누나 이정훈 이정훈 선수. 씨. 진짜 잘 볼을 달려가셨죠. 진짜 한 번도 안 찼다고 하는데 볼을 한 번도 안 차고의 정도의 실력이 그 정도라면은 일찍 시작했더라면은 눈빛이 진짜 진지하신데요. 유튜브에 보면 이강인 선수와 같이 축구하는 그 조기 축구에 누나랑 네. 같이 가서 하는 경우 있는데 보면은 이강인 선수가 엄청 무시하거든요. 누나를 없는 사람 치라고 하고 막 저쪽은 10명이 뛰는 거라 그러고 막 이래요. 아니, 우리는 10명이 뛰는 거라고. 네. 어머니가 골대녀 애청자라고요. 네 어머니가 어머니도 뛰고 싶어 하세요. 어머니가 국대 패밀리에 들어오실 수 있지 네, 않나요? 맞아요. 자격은 되죠. 패밀리 자격이 되시는데. 나이- 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나이가 좀 많으셔가지고 우와. 어머니가 또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따님을 어렸을 때부터 축구하는 것만 보고 키우셨는데. 자, 지소연 선수와 본격적인 이야기는 좀 뒤에 네. 나누기로 네. 하고요. 네. 나머지 축구 소식을 이제 짧게 정리를 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댓글부터 보겠습니다. 지님이요. 새로운 스튜디오인데 크로마키 효과 넣기 전 초록색 배경 느낌을 저만 느낀 건 아니겠죠? 그런 느낌이군요. 네, 설명에 필요한 사진 자료가 있을 때나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 냈을 때 태극기라도 효과 넣어주세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효과 같은데. 들어가겠죠? 녹색이니까. 네, 녹색이니까 여기 지선 선수 얼굴 더 크게. 진짜 지소연 선수 왔는데 뭐라도 하나 넣어주시겠죠? 제작진이 말이 없습니다. 네, 말이 없네요. 사실 저희가 그냥 알아서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많은 자극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토기 52님이요. 스튜디오 꾸민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새로운 스튜디오라니 흑부스 분짜? 여자 축구 선수 두 분이 같이 하는 방송 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골대녀 아나콘다 빨리 나왔으면 잘 보고 갑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네, 오늘 보고 계십니다. 네. 김짜장 그만짜장님이요. 수원은 진짜 연홍 빼면 구단의 비전이 안 보이는 단체가 된 듯. 수원 삼성 얘기입니다. 수원 FC 얘기 아니고요. 네, 수원 삼성이요? 지금 약간 지금 움찔하셨던 것 같아요. 네. 수원 삼성 지금 최하위거든요. 네, 경기에서. 알고 있어요. 네. 농구에서 시작해 배구로 이제 야구 그리고 축구까지 비인기 종목 투자 성적은 좋은데 인기 종목은 이제 빠이인가? 빠이가 돼가고 있죠 지금. 네. 이어서 그러네요. 같은 수원 연고 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조금 마음이 아파요. 네, 같은 연고지 팀인데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그 수원 왕조 시대, 수원 삼성 왕조 시대를 혹시 기억하세요? 아니요. 한때 뭐 거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연패, 국내 대회 뭐 한 2관왕, 3관왕씩 하던. 아 그건 예전에 예전에 그 왕조 시절. 네, 완전 네. 오래됐네. 장진성님이요. 수원 삼성뿐 아니라 여자농구 삼성생명 빼곤 삼성스포츠단 전체가 성적이 다 안 좋은데 3세 경영이 되면서 스포츠단 운영 원칙이 달라진 게 큰 것 같네요. 슈퍼매치의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저 너무 무기력. 진짜 솔직히 보는 사람이 저 서울 팬 입장에서 보는데도 아 좀 많이 망가졌구나 팀이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열과 넘치네 아주. 에피소드거든요. 거든요. 지금 뭐 저도 에피소드 팬. 한번 하러 와주세요. 저 했었어요. 아 진짜요? 제가 직관 갔을 때 예전에 또 한번. 했었어요. 에피소드도 사실 뭐 올해는 잘하고 있지만 최근에 진짜 안 좋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게 당하는 입장에서 지금 거의 공격하는 입장으로. 아, 그러니까 요새 아주 우쭐해요. 좋을 때 많이 즐겨야죠. 오드리치님이요. 이명웅발 관중 동원이 사실 의미 부여할 게 있나요? 포켓몬 빵과 같은 로직일 뿐인데 본품이 별로니 우유 옆에 요거트도 붙여주고 치즈도 붙여주고 골대녀 경기장이 갑자기 커져서 기존 강팀과 약팀에게 변수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경기장이 커지면 어떤 변수들과 어떤 전략 수정이 필요한가요? 시청자 입장에선 재미가 줄어든 느낌입니다. 그렇구나. 네, 오밀조밀 의외성이 사실 골대녀 재미 요소인데 체력적인 요소가 높아진 느낌도 들고 여기 물을 얘기가 아닌가 싶지만 여기만한 곳이 없기도 하고. 여기 물을 얘기 아니에요? 사실. 아, 근데 저는 사실 그 지금 아, 커진 안 뛰어봐서? 실내 경기장에서는 골림픽만 해봤는데 좀 물어보니까 넓어지긴 많이 넓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11명이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체력적인 부담이 훨씬 커졌다고 합니다. 어떤 팁을 드리고 싶습니까? 경기장이 커졌으니까 많이 뛰어야겠죠. 힘들어요. 많이 체력 뛰는 훈련을 게. 빡세게. 네. 고강도로. 네. 자, 임영웅 씨 얘기가 나와서 우리 또 뽕 PD가 TMI 를. TMI를 썼는데 유튜브에서 임영웅 씨와 축구한 적이 있다고요. 네 있어요. 언제예요? 2020년이네요. 네. 티아고 킴 그 예전에 축구 선수 하셨던 그분의 맞아요. 채널인 것 같은데 친한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김수혁 씨였나? 네, 맞아요. 네. 네. 시축은 아주 기가 막히게 했는데 임영웅 그때 선수가. 임영웅 씨 선수가. 실력이라든지. 선수가. 임영웅 씨가 FC 서울. 예. 네네네네. 잘 차시더라고요. 볼 잘 차요. 볼 잘 차요? 네, 축구 잘해요. 축구 워낙 좋아하는 친구여가지고 시간 되면은 제가 한국에 올 때 휴가 기간에 조금 찼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이 프로그램 말고도 네네네네. 우와. 그럼 종종 조우가 있었던 사이네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네 몇 번. 되게 자, 열심히 임영웅 차는구나. 팬들 또 많이 들어오길 바라겠고요. 임영웅 팬들도 추세현 선수 팬으로. 임영웅 선수님께서는 어떤 그 장기를 갖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발밑이 굉장히 좋았어요. 기술이 좋았어요. 네, 볼 차는 센스도 그렇고 한두 번 찬 게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조기회 활동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번 뭐 잘 알려졌지만 이번 시축도 사실 그 조기 축구회의 송년회를 굉장히 크게 했대요. 그 자리에 기성용 선수를 초대를 했고 그 자리에서 기성용 선수가 한번 경기장을 오실 것을 권유드렸고 그게 성사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조기 축구 하긴 조금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삐졌어요. 왜요? 임영웅 선수한테 제가 수원 FC 여자축구 이제 붐을 한번 WK리그 붐을 하기 위해서 난리 나겠는데? 한번 시축을
해주면 안 되겠냐는데 바로 차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그분을 FC 서울 잘 마무리하셔야 돼요. 아니,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영웅이한테 다이렉트로 전화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러고 나서 이제 FC 서울 시축을 간다고 이제 그걸 제가 또 봤어요. 조금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네, 좀 여자축구 붐을 위해서 한 번쯤 네, 그렇죠. 굉장히 큰 기폭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좀 좋은 아이디어였거든요. 진짜 좋은 아이디어였네. 먼저 생각을 하신 거죠, 그거를. 근데 제가 네, 먼저 이제 기성용 전에 지소연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성룡에 밀린 건가 그러면? K리그 한번 영입전에서. 갔으니까 WK리그 딱 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갈 것 같네요 이제. 그러니까 갈 것 같네요. 네. 자 임영웅 씨 다음 스케줄 잡으시기 바라겠고요.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잘 부탁드립니다. 누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빨리 연락 주세요. 아재 감성님이요. 포항 프런트가 방송 듣나 봐요. 어머, 그때 G4와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스틸야드 오세요. 제발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뭔가요? 뭐 사진 한 장을 첨부해 주셨어요. 이게 뭐 포항에서 파는 요깃거리들을 이제 올려주신 것 같은데. 오, 되게 종류가 많아졌네요. 근데 여기엔 G4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네. 여기 지금 이렇게 매점 운영을 5시 다양하게 하네요 이제. 듣고 있나 봐요가 아니라 하성룡 기자가 그 G4 취재를 포항 구단한테 했기 때문에 네, 듣지 않아도 이게 잘 팔리는구나. G4가 화제가 됐겠구나라는 거는 좀 네. 알았을 것 같습니다. 중요해요. 그러합니다. 네. 자, 요거까지 읽어주면 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아유 갑자기 좋은 얘기하려니까 목이 잠기네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알고리즘 신의 간택을 받았는지 평소보다 또 2배 조회수가 나왔는데요. 10,000회 정도. 네, 축구 이야기 기다리고 있었다. K리그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다. 별도의 채널이나 재생 목록이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댓글이 다수 달렸습니다. 이런 방송입니다. 네, 아마도 영웅신의 후광이 아닐까. 그죠? 싶습니다. 자, 지난 한 주 최고의 뉴스는 그래도 이강인 선수 아니었습니까?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먼저 하고 또 지소은 선수와 함께 런던에서 뛰었던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할게요. 이강인 선수가 그런 골을 좀 상상하지 못했던 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드리블 단독 돌파를 되게 긴 거리를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해버리는. 수비수가 못 쫓아오던데요. 빨라졌어요. 슈팅하기 전에 그 표정을 보니까 모든 걸 다 그러게요. 쏟아부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강인 선수의 단점으로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피드였는데 사실은 뭐 스피드도 밀리지 않았고 사실 뭐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거리를 뛰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몸싸움도 좋았고 몸싸움은 확실히 이번 시즌은 굉장히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멋진 뭐 원더골이죠. 그 정도면은 그죠? 슛발도 모아주고. 네. 보셨죠? 네, 봤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시간대가 굉장히 힘든 시간대였거든요. 네, 치고 가는 거 보니까 이거는 꼭 마무리해야겠다. 또 비어 있는 게 보였기 때문에 또 강인 선수가 이제 볼 가졌을 때, 그러니까 다들 좀 약간 스피드가 느리다고 생각하시는데 볼 가졌을 때 굉장히 빠른 친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볼을 치고 갈 때 이제 자기는 알았을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순간부터. 어떻게 할 수 이제 있다라는 거.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네. 너무 피니시까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 멋있었어요. 확실히 그 자신감이 바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주변에 있는 동료들한테 줄 수 있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마무리하는 거 보면은 그런 자신감이 확 가득 차 있었지 않았나. 네. 거기까지 치고 가는데 깎였는데. 주면은 안 되죠. 네. 거기까지 치고 가야죠. 네. 이기고 또 있었으니까. 네. 그건 이타적인 걸 넘어서 그거는 뭔가 책을 잡힌 거죠. 안 주면 안 되는 상황.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에 뭐 클루셉스키 같은 상황,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 그런 게 아니면 지소연 선수도 그런 상황을 많이 맞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네 일본에 있을 때나 영국에 있을 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두 장면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그 치고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내가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 아니면 주변을 돌아보나요? 그럴 때는 제가 마무리하려고 절대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네, 일단 마무리. 골 문만 생각하고 그냥 네. 달리는 거죠.
영국에선 그런 이제 이런 골들을 이제 솔로 골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혼자서 해결을 한 부분,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솔로골. 뭐 현지 매체가 엄청난 극찬을 했고 뭐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봐도 뭐 득점은 많진 않지만 이강인의 팀 기여도라든가 엄청나죠. 그리고 일단은 뭐 4골 5도움도 일단 이강인 선수의 커리어 최고긴 합니다. 최고죠. 네. 또 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또 이뤄낸 또 높은 결과인 것 같고요. 사실 되게 중요한 경기였죠. 그러니까 지금 라리가 뭐 프리미어리그도 그렇지만 라리가도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래서 사실 잔류를 위해서는 승점이 반드시 필요한 경기였는데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가던 경기였고 홈에서. 근데 그 분위기 전환을 이강인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했고 경기가 뒤집힌 다음에 마지막 쐐기골까지 마무리를 정말 점 하나를 완벽하게 찍었던 경기였죠. 그러면서 승점 40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상 강등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위치에 팀을 올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의 이적 가능성에 네.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떠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지선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팀에 있으면 안 된다. 저 아무래도 영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갈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 네, 꽤 지금, 높은 상황이긴 해요. 왜요? 근데 이강인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스페인에서 지냈고 스페인 문화나 언어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할 텐데 영국 가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또 다른 스타일의 또 영국 축구가 좀 다르잖아요, 스페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 축구도 좀 와서 배워봤으면 좋겠고, 또 손흥민 선수랑 황희찬 선수도 있으니까 코리안 더비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이강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게 아무래도 근데 요소 흥행을 이렇게 고려하시네요. 오. 크게 보시네요. 네, 회장님이세요. 크게 지금 보시네요. 현재 한국 축구 선수협회 또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역시 본인은 시야가 좀 다르다라고. 부흥을 생각하는. 네. 네. 자 이강인 선수의 몸값은 이렇게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손흥민 선수의 팀으로 가면 여기도 6대 파이팅 해야 1이 돼. 웬 말이죠? 파이팅. 파이팅 해야 된다고요. 이런 스코어는 아나콘다나 하는 스코어예요. 그렇죠. 네. 골대녀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지소연 선수 같이 이렇게 호통 치는 사람이 한 번 딱 가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줘야. 여기 호통 치는 사람은 많아요. 많겠지 여기. 다들 호통만 쳐서 그런가? 네. 여기 파이팅 해야 돼. 21분 만에 5골을 먹었죠. 이런 경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첼시에서? 네. 오. 결승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바르셀로나랑 했었는데 2년 전에 2년 전인가 1년 전 이 정도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20분에 4대 0이었어요 저도. 네. 그래서 경기가 언제 끝날라나 빨리 끝났으면 네. 좋겠다. 운도 안 따랐고 생각보다 조금 그때 바르셀로나하고 격차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요? 그러니까 준비가 잘못된 건가요? 경기에 대한 준비 이런 경우는 뭔가요? 그러니까 사실 팬들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 정도면은 뭐 태업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고.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때 시작하자마자 페널티킥 자책골도 있었고 연달아 좀 다르네요, 여기와 분위기는. 네, PK 주고 여긴 전부 원더골이었거든요. 뻥뻥 터졌죠 그냥. 뻥뻥 전술도 터졌어요. 그랬고. 아유 패스가 그냥 기가 막히게 위에 들어가고. 저는 그래서 그 경기 보면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전반전에 워낙 그렇게 깨지니까 하프타임 때 선수들이랑 감독이 무슨 얘기를 나눌까. 라커룸 가면 분위기. 무슨 얘기예요 진짜? 저희 되게 안 좋았는데 늘. 45분만 참자. 그냥 끝났다 이렇게 하나? 네.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4대 0이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골을 더 안 먹기 위해서 또 골을 또 넣기 위해서 좀 더 공격적인 전술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저희는. 네. 그렇죠. 4대 0으로 지나 5대 0으로 5대 지나. 지나, 네. 그러니까 일단 골을 일단 넣어서 물골을 터야 되니까. 네, 해볼 건 일단 해보자. 네. 그러다가 이제 7대 0으로 지는 거죠. 네, 저희는 잘못되면? 4대 0 끝났지만요. 네. 패배 원인으로 이제 포백 전환이 지목이 됐죠. 시즌 동안 한 번도 안 쓴 전술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지난 뭐 여러 번 방송에서 홍명보 감독하고 통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선수들이 감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가장
그러니까 피해야 할 행동이 경기를 앞두고 전술을 급격하게 바꾸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의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하면 상대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선수들의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면 될 거다라고 해서 나가지만 실제로 경기장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선수들은 그런 지시를 할 때 조금 좀 감독에 대한 그리고 또 팀에 대한 좀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고 혼란스럽겠죠, 하더라고요. 선수들도. 어떻습니까? 저 사실 3백을 쓰다가 4백을 섰다고 하는데 팀이 이제 경기를 준비할 때 뭐 한 개의 전술만 이제 준비하지 않거든요. 뭐 3백도 하고 뭐 4백 가고 좀 다양한 전술을 좀 준비하는데 그냥 저는 운이 좀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안 좋았죠. 물론 운도 중요하겠죠. 네, 근데 뉴캐슬이 또 이번 시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많이 좋더라고요. 사실상 이 승리로 챔피언스리그를 사실상 예약한 그렇죠. 부분이 역시 있죠. 돈을 쓰면 팀이 좋아진다라는 걸 돈 얘기는 매주 나오는 것 같아요. 뉴캐슬이 뭐 거의 기승전 돈. 투자하면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네. 새로운 캐슬이잖아 이런 거. 네. 완전 팀이 새로워졌어. 오늘 아파트 이름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롯데? 자 이렇게 해서 토트넘은 사실 지금 5위긴 한데 5위도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6위가 컨퍼런스 리그고 5위가 유로파 리그, 4위까지가 챔피언스 리그인데 다 쉽지 지금 않겠는데? 촘촘해요. 거기가 네. 되게 촘촘하고 지금 4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이번 주에 경기를 하죠. 금요일에. 네. 맨유가 지금 2경기를 덜 치렀는데도 토트넘보다 앞서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자력으로는 유로파도 가기 쉽지 않은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밑에서 올라온 팀들도 지금 워낙 좋고요. 브라이튼도 지금 경기를 덜 치렀는데 사실상 큰 차이가 없고 리버풀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미 현지 언론에서는 토트넘의 내년 다음 시즌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은 뭐 5%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점 낮아지고 있죠. 네. 파이팅. 자 경기 하루 만에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잘렸습니다. 이제 대행의 대행이. 대대행. 네, 그 대대행이 이제 시작됐어요. 또 그전 대행이었던 네, 전대행 전대행. 전대행 하시는 대대행. 네. 맡게 됐죠. 대대대대. 라이언 메이슨.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대대행 뭐 이런 거. 라이언 메이슨 사자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K리그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빨리빨리 해야 돼요. 자 동해안 더비. 역시. 역시 동해안 더비는 포항이 세요. 네. 비겼지만 사실상 포항이 뭐 정말 울산 안방에서 김기동 감독님 좋아해요. 어제 경기에서 인천 잡으면서 또 계속해서 상승세. 그러니까 네. 유일한 무패 팀이죠? 무패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경기 혹시 좀 보신 적 있나요? 포항의 그 지금까지 흐름을 좀 아세요? 포항 경기는 네. 포항이 거의 매년 에이스들을 이적시키고 뺏기고 있죠. 뺏겨요. 그래서 있는 선수들이 또 올라와서 또 에이스가 돼요. 그러면서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는 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수분 같은 팀이고 약간 외인 부대 같은데 굉장히 어쨌든 그 K리그 중심에 있는 그 김기동 감독님이 지금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울산과 포항의 경기는 그러니까 동해안 더비라고 해서 동해안으로 나란히 있어서 동해안 더비라고 하는데 울산은 뭐 엄청난 투자를 하는 팀이고 포항은 투자를 굉장히 인색한 팀이고 그런데 라이벌이고 근데 붙으면 포항이 잘해 항상. 맞아요. 울산이 계속 준우승했던 거 알죠? 최근에. 네네네. 그게 다 포항 때문이에요. 포항 때문이에요. 결정적일 때. 지난 시즌에도 우승을 하긴 했지만 우승을 미룬 게 또 포항이었죠. 맞아요. 항상 마지막 그 동해안 더비가 그 포항이 발목 잡는 형식으로 이거 누가 끝났거든요. 짜나 몰라. 컴퓨터가 짠다 하지 않았나요? 네, 그 프로그램으로 짜는데 일부는 이제 사람이 조정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울산으로서는 시겁했던 경기입니다. 먼저 2골 내주고 거의 질 뻔하다가 졌으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어제 이제 승리를 지난 하면서 경기에서 연승 깨지고. 연승이 깨졌고 그 다음에 이제 지면. 만약 연패로 가면 팀 분위기가 사실 확 바뀌는 네. 부분이었어서 지금 울산 무패 행진 다닐 때 잘해야 돼요, 그죠? 네, 그렇죠. 언젠가 깨질 수 있거든, 네. 또, 그죠?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깨지지 않겠어요? 안 깨지면 좋잖아요. 무패 우승.
문배 무술. 자, 그리고 다음 슈퍼매치. 맥 빠진 슈퍼매치. 뭐 보는 재미는 있었습니다. 재미는 있었는데 네. 골들도 멋있었고. 근데 뭐 보는 입장에서는 좀 재미없었던 게 저는 수원이 패스가 계속 띡띡하다 띡띡하다 아니 안 가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그 일명 그 말발굽 빌드업이라고 그러죠 U자형이라고. 그거 공격해서 이거 역습이다 좀 조심해야 되겠다면 알아서 들어가요. 유턴. 네, 그래서 이게 좀 이게 말발굽 빌드업 들어봤어요? 이 친구가 좀 오늘 그 몇 개 준비했네. 신사야. 새로운 용어들이 막 나와요 가끔씩. 좀 이렇게 맞는 말이지 이렇게 말발굽. 네, 뭐 감독님도 이렇게 파이널서들은 그 빌드업은 갈 수가 없네. 네, 계속 말 말고 해보는 거예요. U자형이랑 이렇게 군전하듯이 한번. 역습을 안 되는. 재밌는데 말발굽 빌드업. 이거 어떻게 제목을 좀 살려볼 걸. 아쉽다. 네. 뭐 서울이 이겨서 좋습니다. 그래서 나상우 선수도 계속 4경기. 와, 나상호 선수 요새 폼 골은 좋아. 그 패스도 좋았고 골 직전에 네. 그 힐 패스 한 다음에 바로 돌아서 좀 만드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 골이었나요? 황의조 선수. 세 번째 골이었죠. 나상호 선수가 준 거. 나상호 선수가 팔로셰비치가 켰고 팔로셰비치가 마무리했죠. 그 돌아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나상호 선수가 폼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요새. 네. FC 서울에서는 어떤 선수 주로 관중 있게 보세요? 성룡 오빠요. 기성용. 선수. 같은 시기에 또 이명웅을 영국에 있었고. 뺏어간 네. 기성용. 네. 기성용 선수하고는 뭐 대표팀을 오래 같이 했기 때문에 잘 알죠. 영국에서도. 네, 영국에 있을 때 또 언니랑 같이 한혜진 씨. 네 아. 같이 고기도 많이 사주시고. 기성 선수가 많이 챙기셨구나. 네네. 아무래도 이제 홀로 이게 여자 선수는 홀로 와 있으니까 혼자 와 있으니까. 근데 초반에는 저 혼자 있어가지고 오빠가 많이 챙겨줬어요. 청룡 오빠도 있었을 때 그렇고 주영 오빠, 뭐 윤석영 선수. 맞아요. 근데 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러게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소연 선수 처음 영국 진출했을 때 저도 그때 영국에 있었어가지고 지소연 선수가 집에 초대해줘서 밥도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네. 영광스러운 밥. 정말 오늘 뱉어지고 섭외가 가능했던 그 출발점. 밥이네 밥. 보온을 해야 되는데 아직 보온을 못 하고 있긴 한데 그 어머니가 재워주신 그 고기를 정말 배 터지게 구워주셨. 네, 유효기간 다 된 거 아니었어요? 이거 네가 안 먹으면 버려야 돼 뭐 이런 상황. 근데 이제 지소연 선수가 이제 런던에 있었고 당시에 이제 뭐 선수들이 다 먼 데 있었어요. 근데도 보니까 제가 저 남자 선수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따로 만나서 서로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또 힘들거든요, 사실. 힘들죠. 네. 굉장히 힘든데 타양살이. 그리고 또 그때만 해도 첼시라는 팀이 물론 그 영국 축구에서는 뛰어난 팀이었지만 영국 축구가 그때만 해도 여자 축구가 그렇게 자리를 잡기 전이었어서 조금 더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영국 축구가 잉글랜드가 최강이잖아요. 엄청나죠. 네. 지선 선수 덕분인 거죠? 네. 그 역사를 또 제가 처음부터 지금 좀 같이 해와가지고 좀 그렇죠. 애정이 조금 달라요.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WK리그랑 같이 출범을 했어요. 2010년에. 굉장히 늦게 했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차이가 엄청나죠. 그렇죠. 시장도 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와, 이번에 지난번에 그 월드컵 보니까 그 열기가 잉글랜드의 여자 축구 열기가 어마어마하던데요. 유로 때. 유럽. 유로 때였죠. 또 맞아요. 유로도 마침 영국에서 했는데 우승까지 해가지고 해서. 지금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웸블리에서 하면은 9만 명이 만석인데 8만 몇천 명까지. 8만 몇천 명. 최근에 이벤트 경기에도 그렇게 왔죠. 그러니까 네, 친선 경기. 잉글랜드와 브라질, 그러니까 그 남미 챔피언과 이제 유럽 챔피언 간의 이제 격돌이었는데 뭐 사실 뭐 어떤 타이틀이 걸린 대회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8만 명이 넘게 웸블리에 죠 요즘 유럽 축구는 여자 축구 관중이 거의 남자 축구하고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은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스페인의 그 바르셀로나 경기 때 세계 최고 기록 세웠죠. 관중. 네. 그렇기도 하니까 챔피언스리그에서 유럽에서는 지금 여자 축구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여자 월드컵에서도 개막전 일정을 조금 수정했던 게 하루에 10만 관중을 넘기겠다라는 목표가 있거든요. 지금 피파에서. 그래서 두 경기장 그 첫날 이제 두 경기가 열리는데
그 경기장을 다 큰 경기장으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만 관중 이상이 들어오는 거를 이제 목표로 지금 피파에서도 여자 축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번에는 이번 월드컵은 시차도 좋고 해서 국내에서 많이 볼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잘만 하면 조편성도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그 전에 4년 전하고는 그때는 죽음의 조였죠. 네. 네, 그때는 진짜 1승도 하기 어려운 조에 가서 거기만 들어가지 말자. 네, 거기 들어가가지고. 네. 꼭 그렇게 되죠. 맞아. 자 K리그 얘기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네. 지선 선수 얘기로 넘어가면서 네. 뽕 PD가 지선 이 나무 위키를 베끼다 못해 그냥 나무 위키 옮겨왔어요. 가져왔네. 네, 가져와서 또 추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질문을 그래서 한 지금 100개를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될지 모를 정도인데 자 아주 좀 줄인다고 줄인 건데 일단 제목이 오늘 질문이 따로 없으니까 지소연 선수 선수에게, 질문으로 네. 그래서 지소연 선수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면 앙 하는 거예요. 네. 자 지소연 선수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앙. 그렇죠. 좋아요. 한 템포 느린 슈트. 요 골키퍼 다 속아요 이런 거. 네, 맞아요. 이때까지 게스트 중에 해주신 분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지 않나. 저 혼자 분위기였는데. 눈치 보고 남들이 안 하면 가만히 있는데 하셨습니다. 해주셨어요. 한 박자 느리게. 자 어디서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지소연 선수는 나무 읽기 봐요? 가끔? 아니요. 본인의? 안 봐요? 네. 이게 원래 그런 게 그 콘텐츠 있잖아요. 나무 위키 읽어가지고 틀린 정보를 이제 바꿔 나가는 거죠. 저 그 네이버의 프로필 사진도 안 바꿨는데 이번에 누가 바꾸셨더라고요. 네. 누가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진은 아닌 거죠? 지금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에요? 원래 원래 사진이네. 사진으로 바꾼 네. 거네요. 근데 네이버 프로필은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개인정보 그 동의가 있어야 바꿀 수 있을 텐데. 저는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는데 그냥 알아서. 아니, 관계자분이 알아서 바꿔주셨나 보다. 오. 바꿔야 될 때가 됐었나 봐요. 이 사진 마음에 드십니까? 아주 그냥 네. 네. 유니폼이 예뻐서 맞아, 이쁘죠. 자 일단 첫 질문으로는 지메시라는 별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드필더여서 이니에스타를 좋아하셨다고요? 네. 저 일본에 있을 때 바르셀로나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일본 팀에 있었을 때 일본 선수들이 이제 2011년에 여자 월드컵 우승을 해가지고 바르셀로나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남자팀 운동도 훈련도 보면서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운동 끝나고 막 사진 찍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운동하는 걸 보면서 진짜 굉장히 많이 놀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볼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축구 수가 그냥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때 한창 전성기 때 멤버 있잖아요. 뭐 사비, 뭐 이니에스타, 메시, 부스케츠. 그 선수 눈앞에서 운동하는 걸 봤는데 진짜 그냥 집에 안 가고 싶었어요. 같이 한번 볼 한번 차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냥 굉장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당시 이제 과르디올라가 포지션 플레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현대 축구에 입혀서 그러니까 경기장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이제 번호를 다 주고 이 포지션에 그러니까 이 칸에 이 선수가 가면 이 선수는 일루 간다. 그리고 일루 간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라운드에 그러니까 선수별 움직임을 한다기보다는 그라운드 위치를 그렇죠. 잡아놓고 그렇죠. 여기 비면 네가 일로 가고 여기 그렇죠. 거 배우고 이런 식으로. 그게 근데 사실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 어떤 팀도 하기가 어려운 게 선수가 자기 주장이 강하면 그게 팀 전체를 무너뜨릴 수가 그럼 이제 말발굽 되는 거죠. 네네. 저 왔다 갔다 그냥. 밑으로 이제 시계추처럼. 어. 그게 참 뭐 일단은 머릿속에서만 가능하고 실제로는 이제 뭐 축구 철학의 흐름에서 보면은 토탈 풋볼에서 이어져 온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공격하고 모두가 함께 수비하는. 근데 사실 이게 뭐 머릿속에서는 가능해도 실제로 선수들이
행하기에는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해냈던 구현한 팀이라고 바르셀로나다. 다다 잘해서 그런 거다. 사실 스페인이 월드컵 우승한 것도 바르셀로나 때문 아니겠어요? 예, 당시에 무시할 수 뭐 없죠. 예. 그 당시에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자기들끼리 뭐 프리킥 어떻게 하자, 뭐 네. 진짜 감독한테 건의하고 이런 것도 화제가 되고 했었는데 스페인 축구가 놀랍긴 하죠. 그래서 지메시라는 별명. 질문에 답을 안 하셨습니다. 아, 지메시 이제 2010년 때 지어진 맞아요. 별명이거든요. 그때는 제가 조금 도전적이고 또 저돌적이어서 얻어진 별명이라고 해야 되나? 워낙 네. 돌파가 뛰어나셨었으니까. 네, 20세 때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가끔씩 아니, 그런 플레이 보여주시던데. 지금은 조금 낮은 위치에서 좀 영리하게 축구를 하려고 하는 지금은, 거죠. 네. 근데 그것도 약간 메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 월드컵 보면은 이게 조금 내려와서 그래도 이런 메시는 플레이- 공격 앞으로죠. 일단. 아 그렇긴 하지만 네. 뭐 이런 공격 면모가 좀- 앞으로보다는 좀 더 그라운드 넓게 보고 회장님으로서 축구를 좀 더 시야가 넓은. 좀 더 품위 있는 축구를 하겠다. 앞만 보고 달리기보다는 그럼 지니에스타. 지니에스타. 이니에스타가 이제 너무 근데 예전 사람이라서 요새 팬들은 이니에스타 잘 모르. 지브라이너? 요즘 남자 선수들 플레이 중에는 누구 플레이를 제일 눈여겨 보나요? 그렇게 막 보진 않아요. 음. 그냥 이제 데브라이너 선수가 어떻게 패스하는지, 어떻게 경기를 하는지 조금 보고 예전 영상을 좀 많이 봤어요. 저는 오. 지네딘 지단 선수 아. 네, 많이 좋아해서. 지단 딱 좋네요. 지식들이. 네. 지지단은 이상하니까 그냥 지지단. 새로운 별명이 또 아, 붙겠네요. 네, 지지단으로. 지단으로. 자, 축구를 시작하게 된 게 초등학교 때인데 이 얘기 많이 여자 나왔죠. 축구 팀이 없는 학교예요. 네, 근데 남자 축구 그 선수들하고 같이 뛴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도 감독님이 섭외를 했다고요. 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제 남자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축구부 감독님께서 오셔가지고 축구 해볼 생각 없냐고. 스카우트이. 네, 근데 여학생인지 모르고 물어봤다면서요. 저 그때도 머리가 짧았었어요. 짧고 축구를 너무 잘하니까 네. 그 여자애들이 축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 시절만 해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겠거니 네, 하고 섭외를 한 거죠. 누가 봐도 남자였어요. 네, 남자답기까지 했나요? 네. 그래서 호통을 이제 치고 있었구나. 엄마한테 축구 시켜달라 했는데 안 시켜준다고. 여자가 무슨 축구냐고 해가지고. 넌 나중에 골대녀나 해. 뭐 이러면서. 분식집 아저씨께서 여자 축구 선수 너무 멋진 것 같다고. 큰일 하셨네. 네, 어머니한테 시켜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분식집 아저씨의 도움으로. 네. 그때 이문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옆에 이제 분식집, 초등학교 뒤에는 당연히 분식집 떡볶이 있잖아요. 먹어야죠. 떡볶이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던 단골집이 있는데 거기서 아저씨 때문에 진짜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그때 어머니를 모시고 그 분식집에 간 거네요. 어머니가 그러면? 떡볶이 드시고 계셨어요. 제가 축구하는 동안. 그럼 그때 얘기를 하신 거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딱 손 잡고 등록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얘기하는데 2로 시작하잖아요. 너 이 새끼야 이가 뭐야 이러고 왜 2로 시작해 이렇게. 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엄마가 여자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발칵 뒤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받아줬어요. 근데 팀에. 너무 잘하니까. 일단 얼마나 하겠어 하고 일단 시작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근데 대회 나갈 수 있어요? 네, 나갔었어요. 상관 없나 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신기하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뭐 약간 그런 외모 때문에 뭐 지똥이라는 뭐 이런 별명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작고 네. 되게 작았었어요 제가. 그리고 되게 지금도 검았지만 엄청 까맸었고. 까무잡잡. 네. 그리고 그래서 작아가지고 엄마가 지똥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엄마가 엄마가 네. 어머니께서 네.
전 친구들이 그랬다고 줄 알았는데. 원래 또 어르신들이 또 애들 부를 때 똥이 이렇게 잘 부르잖아요. 그렇죠. 귀여웠을 것 같아요. 네. 뭔가 그 되게 그 빨랐을 것 같아요. 빠르고 재빠르고 뭔가 축구를 하는 모습이 그려는 지는데 당시에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되게 귀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약간 이강인 선수 옛날 그 슛돌이 시절이 좀 떠오를 것 같기도 하고 볼볼볼볼 걸어다니면서.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계속 선수 생활을 하고 계속한 거예요? 계속했어요. 그럼 네. 중학교는 여자 축구 있는 팀으로 갔나요? 네네 남자에 있는 팀으로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못 간다. 네 처음에 여자 팀 있는지 몰랐어요. 5주 중학교. 네네. 5주만 다닌 건 아니겠고. 자,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가수 이승윤 씨가 초등학교 때 지소연 선수랑 같은 축구부였는데 맞아요. 지소연의 플레이를 보고 축구를 접었다는 게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아유 제가 따로 교사했어요. 오빠가 축구를 짧게 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얼굴이 어렸을 때 얼굴이 남아 있는 거 지금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승윤 선수래. 이승윤 가수 씨가 이승윤 씨. 기억을 해요? 지소연 선수를? 네 그 어디지 컬투쇼인가 어디 나가서 제 얘기를 했다고 봉선 언니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럼 이승윤 씨도 그 시축 리스트에 하나 넣으시죠. 이명웅 괜찮네요. 밑으로. 아, 뭐 네네네. 이런 선수들이 와야지. 지소연과 네네. 인연이 있는. 자 하나 근데 건졌고. 오빠인데도 훨씬 더 잘하셨었나 봐요. 접었다는 생각을 했다는 아니 걸 이승훈 씨가 보면. 그때 또 잘했대요. 축구 잘했어요 오빠. 아 근데 에이스요, 본인은 에이스 그거 어때요? 근데 어느샌가 사라졌어요 오빠가. 그 하다가. 접은 거예요. 아 보고 플레이를. 힘들었나 보죠. 벽을 느끼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지소연만큼은 못하겠다. 자 플레이 스타일. 플레이 스타일은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해서, 좀 네. 어렸을 때는 좀 저돌적이고 공격만 추구했다면 지금은 그라운드를 넓게 보고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팀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있다는 거죠. 2010년이 아무튼 뭐 지단처럼. 네. 제가 네, 약간 경기 조율하는 이제, 네. 2010년이 사실 한국 축구사에서는 굉장한 해였죠. 일단은 남아공 월드컵에서 16강. 네, 첫 원정 16강을 16강. 했고 첫 원정 16강을 했고 그리고 바로 이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20세 월드컵 여자 20세 월드컵에서 우리가 또 3위를 차지했고 그 당시에 이제 지소연 선수가 또 브론즈볼을 받았었나요? 실버슈. 실버슈를 실버볼. 받았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17세 대표팀 뭐 지금 맞아요. 장세기 선수 뭐 활약하고 있었던 그 팀이 우리 여민주 선수가 그때인가요? 여민주 네, 선수 네, 골든슈, 골든슈. 네. 그래서 뭐 우승까지 했던 여민주 어마어마한 선수는 부상 지금 경주 한선에서 경기 네 뛰고 몸은 있어요. 괜찮아요? 부상을 여러 번 당해가지고 네, 기대보다는 많이 성장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안타깝죠 여민주 선수 보면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아무래도 네 워낙 너무 좋은 선수. 그러니까 충분히 해외에서도 네. 응? 그러니까 부상이 조심. 지소연의 대를 이을 선수를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제가 그때 그 시절에 그래서 썼던 기사 중에 하나 욕먹은 기사긴 한데 지혜 시대가 열린다고 해가지고 박지성의 지하고 지단의 지 그다음에 지소연의 지하고 여민지의 지 해가지고 그 썼던 기억이 나요. 근데 조금 그냥 어거지였죠. 억지네. 네, 억지였죠. 예. 지혜 시대. 네. 지혜 시대. 자 프로를 일본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국내 그러니까 오퍼가 당연히 들어와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오퍼가 들어온 건가요? 아니 사실 이제 2010년 월드컵 끝나고 이제 드래프트를 넣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근데 저는 드래프트를 넣지 않고 미국에서랑 독일에서 오퍼가 왔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을 선택해서 보스턴이라는 팀이었거든요. 이제 가기로 이제 합의가 된 상태였는데 갑자기 구단이 이제 팀이 없어졌어요? 팀이 사라졌어요. 네. 지소연이 온다 그러니까 왜지? 뭐 사정이 어려웠나? 구단 사정. 뭐 있었겠죠. 보스턴 팀은 있었는데 그 마르타가 있었던 팀이 브라질 선수. 네 브라질 마르타라고 여자 축구 선수 전설적인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 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신인이었고 마르타 선수는 현재 최고의 선수였기 때문에 저랑 이제 마르타 선수랑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는지. 저울질을. 네, 그래서 저는 마르타가 매물로 나온 거구나 한마디로.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럼 검증된 애를 데려가자 뭐 이렇게 그쵸,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럼 난 안 간다. 해서 틀었어요. 그래서 갈아탔구나. 네, 그게 이제 일본 일본으로. 팀이었어요. 일본에서 3시즌 동안 48경기 21골, 컵 대회까지 합치면 33골. 74경기 33골이니까 2경기당 한 골씩. 그때 최전방 스트라이커. 저 뛰시는 그때도 미드필드였어요. 미드필드였는데 네. 지메시였네 이때는 확실히. 그죠? 그때는 젊었고 계속 젊었다고 하시는 거. 확실히 이제 나이가 드니까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씩 변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야 부상도 안 당하고. 네. 그러니까 메시가 대단한 게 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그 나이까지 가는 게 진짜 그 대단한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계속 가면은 사실 반칙도 많이 당하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부상 우려가 굉장히 큰데 현명한 거죠. 지소연 선수가 현명한 거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네, 언제까지 최전방에서 뛰긴 쉽지 않거든요. 저도 뛰다가 이제 밑에서 하다가 뭐 안 풀리거나 그러면은 가끔씩 올라가서 올라가고. 조금 해결하고. 자, 일본에서 인정을 받아서 잉글랜드의 한국 여성 선수 맞아요. 최초로 진출을 했습니다. 첼시. 첼시 하면 뭐 이때 2010년에 리그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네. 와, 그러면 뭐 2014년 1월에 계약을 했으니까 거의 초창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아요. 어땠어요 그때는? 그때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첼시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좀 많이 실망을 했고. 존 테리, 뭐 램파드 이런 거 첼시다 이런 거. 남자 팀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여자 여자 팀- 램파드도 있고 여자 존 테리가 네. 이래야 되는데. 네, 처음에 제가 봤을 때 2년 정도는 굉장히 맞아요. 힘들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하는 팀이 아니었던 거네요. 8개 팀이 있었는데 7위 팀이었고요. 제가 가고 나서 이제 1000년도에 2위하고 2년 차 때 우승하고 오. 해서 이제 모든 게 환경은 다 돼 있는데 갖춰져 있는데 조금 역사가 짧다 보니까 네. 선수층도 얇고. 네 저희는 파트타임으로 일했었어요. 그래서 저 기억이 나는 게 선수를 네, 네, 지소연 선수가 그럼 선수들이 그러니까 개인 직업을 가지고 맞아요, 뛰었다는 얘기. 맞아요. 저랑 전업이 몇 아니라? 명 맞아요. 선수 빼고는 다 파트타임으로. 그 지소연 잘할 수가 선수가 없네, 그러니까 훈련한다고 해가지고 취재를 갔는데 뭐 나와 있는 선수가 한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밖에 안 맞아요, 왔냐고 맞아요. 그랬더니 오늘은 이만큼만 나오는 날이라고. 다른 선수들은 지금 원장님 그런 거 아니라고 오늘. 직장 갔다고. 그리고 감독도 그때 엠마 헤이스 굉장히 유명한 명장이죠. 지금 아직까지도 첼시를 이끌고 있는 명장인데 당시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전업 감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첼시에 나오는 날이 있고 안 나오지 않는 날 이 자기 또 일을 다른 하는 거죠. 일을 하는. 네. 그랬는데 지금은 뭐 지금 WSL이라고 하죠. 이제 그 슈퍼리그는 뭐 어마어마하게 정말 슈퍼 성장을 했죠. 그리고 거기 뭐 북런던 더비 열린다 그러면 뭐 한 4만석, 5만석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예. 구단 입장에서는 지소연 선수를 잊을 수가 없겠네요. 역사 이 구단 역사에서 굉장히 굵직하게 이름이 남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힘들었던 시절부터 맞아요. 지금까지 성장하기까지 같이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8년 그죠? 네. 8년. 당시에 첼시 아마 그 여자 대표팀 큰 후원자 중에 한 명이 존 테리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존 테리 선수가 이제 제가 그때도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지소연 선수를 되게 좋게 평가를 하기도 했던 기억도 좀 납니다. 자, 첼시에서 8년 동안 210경기 68골. 리그 우승 6회. 와, 8년 동안 6번이면 뭐 거의 첫 해 다음에 2위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계속 우승했다는 우승한 얘기네요. 건데. 맞아요. 우승이 제시였어요. 마지막 이런 떠나기 전까지 떠나는 해까지 우승을 했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FA컵 우승 4회. 그리고 2014-15 시즌에는 올해의 선수상 PFA 잉글랜드 선수협회인 거죠. 그래서 PFA. 선수들이 인정해줘서 선수들. 더 값진. 이거는 조금 제가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날,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PFA라는 상은 사실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시아 선수 중에. 다 최초야. 남녀 통틀어. 그 시상식에 아시아인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이제
선수들이 인정해주는 상이었고 그러니까 이 상이 지금 첼시에 가자마자 받은 상인 거잖아요. 그 다음 시즌. 연도에. 그 다음 년.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되게 그 잉글랜드 선수들의 텃세가 되게 심했다고 뭐 맞아요. 디스 그치, 잉글리시 그치. 풋볼이라면서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이겨내고. 사이에 확 바꿔버리신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올해의 선수라 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의 선수. 올해의 선수상. 선수, 네, 올해의 선수상, 네, 영국에서. 이걸 근데 이렇게 바로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임팩트가 이겨냈어요? 엄청났던 그런 거죠. 뭐 텃세 같은 거를 뭐 결국은 훈련 실력으로 뭐 극복을 하긴 호통으로 했지만 그렇게 하죠. 실력으로 보여주고. 좀뭐 그치, 아무래도 개인적인 노력이라든지. 네. 저 같은 스타일의 유형이 영국에 많이 없었어요. 그때에는. 그래서 저를 거치지 않으면 조금 경기가 잘 안. 중원 사령탑. 지소연을 거쳐야 뭔가 풀린다. 기회가 만들어진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도. 그랬어요. 네. 네. 저는 근데 그 자신감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소연 선수 다른 인터뷰에서 봤던 내용인데 지소연 선수가 등번호가 10번이잖아요. 네. 에이스 번호잖아요. 근데 그 훈련 때 10번 훈련복을 이제 몰래 이렇게 또 입는 다른 선수가 있었대요. 근데 지소연 선수가 잘해서 뺏어보라고 내 번호. 야. 뺏어보려면 뺏어보든지. 멋있다. 근데 계속 결국에 안 뺏기고 왔죠. 역시. 가서 말도 안 통하고 좀 그랬을 텐데. 처음에 네 ABCD만 알고 가서 사실 운동보다 영어 공부하는 게 더 곤욕이었어요. 네, 빨리 선수들하고 소통하고 또 감독님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많이 어려웠어요. 정말 처음에 그러니까 정말 ABCD부터 시작했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I'm a boy, you are a girl을 진짜 공부하던 노래 거를 가사 같은데요? 그건 정말 맞죠. 계속 이어지는구나. 알모 보이. 고기 구워줄 때 네, 같이.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갔으니까 빨리빨리 연출해가지고 찍을 거 다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I'm a boy, you are a girl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랬는데 은퇴할 때는 이제 선수들 앞에서 스피치도 하고 그 인터뷰도 영어로 인터뷰 했잖아요. 할 정도로 영어가 는 걸 보고 아 이게 대단하구나. 역시 그리고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 해도 또 잘하네. 잘할 수 있구나라는 걸 봤던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하고는 좀 교류가 있었나요? 다들 궁금해하시는데 매번 만날 때마다 물어보시는데 흥민이랑은 영국에서 교류가 1도 없었어요. 같은 런던에 좀 꼭 지냈는데도. 런던인데도. 흥민이 바빠요. 많이 바빠요. 저는 이제 대신에 이제 마지막 한 지성 오빠가 몇 년 동안 좀 많이 집이 거의 차로 10분 안에. 가깝다. 박수 선수 은퇴한 뒤. 네네. 그래서 민지 언니랑 같이 밥도 많이 챙겨주고 저희 여자 선수들 너무 많이 잘 챙겨주셔가지고 그래도 운이 좀 괜찮았네요.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공교롭게 주변에 좀 있고 잘 챙겨주는 선수들이고 또 그래서. 네 지성 오빠가 또 경기 또 보러 와주고 맞아요. 밥도 많이 해주고 또 저 가는 이제 뭐라고 하죠 그거를 보낼 때 그 환송? 무슨 뭐지 환송. 성별회? 송별회 네 송별회도 송별들이 해주고. 네. 유튜브도 같이 찍고 뭐 최근에 황희찬 선수랑도 좀 많이 친해졌다고 들었었는데. 희찬이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희찬 선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포항 맞아요. 팀으로 안 가고 한창 이슈였을 때 네네네. 운동할 데가 없어서 제가 데리고 운동 다니고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근데 그 선수가 지금 이만큼 커가지고 이제 제가 받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군요. 네. 또 밥도 많이 사주고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 파란 장미도 선물해주고 근데 왜 파란 장미예요? 파란 장미가 있어요. 첼시 네. 은근 센스쟁이네요. 스윗한 스윗한데. 축구 스타일이랑은 약간 좀 이미지가 다른데요. 네, 황희찬 선수. 제 향수는 희찬이가 책임져 주고 있어요. 떨어질 때 알아서 사주는 거예요? 네. 누나 다 썼어? 이러면은 다 썼어 하면은 이제 사다 주고 사다 주고. 스윗하다. 네. 정말 축구 스타일은 다르네. 그러니까요. 축구 스타일하고 다르네요. 축구 스타일하고 다르고 향수 팍 뿌릴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스윗하게 안 물어볼 것 같은데. 그렇군요. 황희찬 선수는 별로 안 바쁜가 봐요.
찬이도 흥민이 만나기 쉽지 않아서 맨날 런던 오면 누나 밥 먹자 하고 둘이 같이 밥 많이 먹어요. 근데 그 손흥민 선수하고 런던 풋볼 어워즈 한번 같이 참석한 적 있지 않나요? 저요?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런던 풋볼 그 어워즈.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거 제 기억이 잘못된 거였나? 여튼 뭐 워낙 또 런던 연고에 또 같은 팀이고 그 런던 풋볼 어워즈 행사에 간 적이 있었죠, 그죠? 기억이 잘 안 나시는군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런던 풋볼 어워즈에 갔긴 했어요. 네. 가긴 했었어요. 시차가 달랐나? 못 만났나 가서? 일부에 가고 승리를 2부에 갔나? 제 생각엔 영국에서 본 적이 진짜. 의외네요. 네. 오히려 한국에서 봤으면 봤을 법한. 제가 흥민이 시상식 때. 경기는 갔었어요. 흥민이가 티켓 줘서 처음에 초성 이제 경기? 흥민이가 처음 영국 왔을 때 데뷔골 크리스탈 팰리스전. 두 번째 크리스탈 팰리스. 네, 그렇죠. 그때 저 있었거든요. 그 역사의 시작점에. 기운이 좋으시다. 첼시 레전드들과도 인연이 많다고 썼는데 존 테리하고는 직접 만난 존 테리가 또 관심이 많았으니까. 자주 왔었어요. 존 테리는 기사도 많이 났어요. 여자 축구 관심 맞아요. 많이 자-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는. 그 자녀 있어요. 썸머랑 아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썸머가 딸인데요. 정태리 귀엽다. 선수의. 귀엽다. 윈터겠죠 뭐. 근데 첼시에서 아카데미 여자 축구를 했었는데 좋아하는 선수가 또 저라고 해가지고 많이 경기 보러 와서 응원해주고 그랬었던 게 기억이 나요. 또 잘하던가요? 썸머 네. 뭘 차는 건 많이 못 봤는데 그래도 자기 거의 첼시 거기 클럽 팀이 거의 자기 집처럼 막 왔다 돌아다니고 갔다. 원래는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안 자기 집 되는 마냥 네 그러네. 아버지. 제지당하거든요. 아니 그 첼시 후련장 그 코밤 후련장이 보안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 철저한 걸로. 그래서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2009년이었나 10년이었나 우리 축구 대표팀이 그 영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그 영국에 가서 이제 친선 경기를 하는데 후련장으로 첼시 경기장을 대여를 했어요. 근데 기자들이 못 들어갔어요. 여기는 그 딱 팀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뭐 무리뉴 감독 시절에는 뭐 이렇게 근처에 드론 날리는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을 정도로 굉장히 보안이 철저하고 또 좀 삼엄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썸머에겐 놀이터 같은 곳이었고. 네네네. 안방과 같은. 네. 금수저니까요. 자 이렇게 8년간의 런던 생활을 마치고 수원 FC에 입단을 했습니다. 수원 FC를 선택한 계기는? 수원 FC를 예. 남녀 통합팀 음. 최초 통합팀이기도 하고 첼시랑 좀 운영하는 게 비슷한 부분. 네. 남녀 통합팀이랑 그냥 여자 팀만 있는 경우는 뭐가 좀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이 다르고요. 또 아무래도 남자 팀이 있으면 여자 팀도 좀 탄탄해지는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또 인프라 좀 더 갖춰져 있나? 네. 그렇죠. 아무래도 갖춰질 수 있는 게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네. 좀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는 네 것이고. 여건도 좋아지고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자 선수들만 팀을 운영을 하는 게 뭐 좀 더 쉽지 않죠. 어렵기 때문에 사실 유럽의 클럽 시스템은 점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남자 팀에서 낸 수익들을 사실 여자 축구 발전에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여자 축구가 성장했기 때문에 수익을 공유하는 이제 시스템으로 아마도 지금 이제 영국은 남자 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이제 운영이 될 수 있거든요. 가능한 수준까지 많이 네, 올라왔죠. 이제 남자 메인 스폰이 저희가 삼성이었다고 하면은 여자 선수들 여자 팀에도 삼성 똑같이 갔었는데 지금은 따로예요. 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여자 팀에 투자하겠다는 상품성이 높아졌으니까. 많이 높아져서 저희랑 천지 차이죠. 저희는 네. 그러네요. 네. 지금 뭐 그 첼시도 유니폼은 똑같죠? 남녀 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 걸로 네. 하죠.
근데 이게 다 스폰서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르게 한다는 건 아니네요 아직. 이제 앞으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겠네요. 네, 할 것 아니면 같아요. 같이 하면 돈을 더 받던가 뭐. 뭐 네, 그럴 그럴 수 수 있겠죠. 있어요. 네, 그렇게 하겠죠. 같이 가면은 더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거나. 갈수록 그 축구 시장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좀 약간 그렇죠? 남자는 이제 할 게 별로 없대요. 맞아요. 다 해서 네, 다 해서. 아. 근데 여자 축구는 안 한 게 많아서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파에서도 굉장히 여자 축구 적극적으로. 월드컵 그 중계권도 따로 팔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이제 월드컵 패키지라 그래서 남자 월드컵, 여자 월드컵, 20세 이하 월드컵 다 똑같이 했는데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따로 팔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피파에서도 여자 월드컵의 상품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는 거죠. 지난번 프랑스였나요? 지난번 대회가? 그때도 네네네. 그때 프랑스 때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관중이. 맞아요. 네, 와 깜짝 놀랐는데 아마 그때 굉장히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제 피파가. 개막전이었거든요. 아 우리가 개막전이었죠 또. 그리고 프랑스랑 맞아요. 홈에서 아프려고 이렇게 제대로 걸렸어 그냥 아주. 두들겨 맞았어요. 네. 에이, 또 개막전 언제 자 이번에 뛰어보겠어요. 두들겨 패듯이. 맞아요. 예. 네, 이번 그럼 반대로 하면 되지. 맞아, 그랬네요 진짜. 자 이제 대표팀으로 가보겠습니다. 콜린 벨 감독. 그 정말 감독 지금까지 한국에 온 남녀 감독 통틀어서 외국 감독은 여자 감독은 처음이지만 이런 감독은 처음 봤다. 굉장히 뭐 선수들한테도 그렇고 미디어한테도 그렇고 프렌들리한 걸 넘어서 좀 한국인이 되려고 하는 느낌까지. 한국말로 인터뷰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언론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표현 중에 진정성이라는 말이 진정성. 있잖아요.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는. 근데 사실 이게 뭐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뭐 진정성이라는 게 뭐 느껴졌는지 안 느껴졌는지 뭐 어떤 때 느껴졌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뭐 고강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사랑하세요. 어때요? 콜린 벨 감독님은 어떤 감독님이에요? 너무 좋으시고 운동할 때만큼은 굉장히 무섭고 상상이 안 간다. 저희한테 굉장히 위닝 멘탈리티를 심어주시려고 매 훈련 때마다 좀 시달리고 있어요. 그 위닝 멘탈리티를 어떻게 심나요? 반짝반짝 눈이 반짝반짝해졌어 지금. 운동할 때부터 이제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경기할 때마다 뭐 강팀 저희는 솔직히 언더독이거든요. 강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누구랑 뛰든 우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고 우리는 지지 않는다고 그런 자신감이 너무 지금까지는 그런 지도자는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는 항상 뭐 좀 약간 그래도 강팀이랑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내려서고. 내려서고 약간 그런데 우리가 일단 너무 달라붙지 말아야 된다 약간 뭐 그런 근데 방식이었던 거죠. 콜린벨 감독님은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똑같다. 네.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못 이길 팀 없다. 충분하다. 이게 그러면 전술로도 계속 이어지나요? 네, 패스 저희는 라든지 뭐 공격이. 많이 뛰고 일단 많이 뛰어야 돼요. 다른 팀들보다 많이 그래서 뛰어야 고강도? 되고, 네, 그래서 고강도로 많이 뛰어야 돼요. 전방 압박을 보세요. 전방 압박도 많이 하고요. 체력 훈련 많이 하시겠는데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뭐 안 시달리고 하기도 있대잖아요. 체력 훈련 그 이제 뭐 너무 훈련 싫어 체력 훈련. 네, 그 역할도 하고 실제로는 이제 체력 측정에 사실은 목적이 있는 요요 테스트라고 하죠. 감독님이 같이 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감독님, 되게 코치님 다 같이 뛰세요. 우리 셔틀런으로 알고 있는 이제 좋다. 왕복 달리기. 근데 사실 이게 뭐 체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회복을 사실은 빨리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체력 측정하는 목적이 있는 사실 이 선수들이 지금 네. 어느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그게 사실 너무 힘들죠. 그 계속해서 이제 페이스를 올리면서 왕복 달리기를 계속 해야 공포의 되고. 삑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초가 빨라져요. 쉬는 점점. 시간이 줄어들고. 저 뭔지 알아요. 그 감독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좋다. 우리 시키기만. 네. 몇 등 하셨어요 이번에? 최근 했던데? 저는 뒤에서 뒤에서요? 3번, 4번째? 발목이 좀 안 좋아서? 네, 저 체력은 나쁜 편이 아닌데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무리를 하지 않은 거군요. 네, 그리고 또 대표팀 선수들이 더 잘 뛰어요. 젊은 피들이 엄청 잘 뛰어요. 늘 손화연 선수가 1등을 차지한다고 그러던데. 그 친구는 지금 심장이 2개인 선수. 지성 오빠랑 비슷한. 고강도를 원래 기본 500에서 뭐 한 600, 7 이 정도면은 진짜 많이 뛴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800이 넘어요. 그게 무슨 수치? 그 이제 스피드가 높은 스피드로 네. 오래 그냥 계속 뛰어다니는 거죠. 높은 강도에서 이제 근데 그게 800이라고요? 네. 저희는 뭐 많이 해봤죠. 500 많이 나오면 400, 500 거의 2배를 그 한 경기 뛰고 나면 솔직히 굉장히 힘들겠다. 엄청 지쳐 있고. 근데 손아연 선수가 그만큼 잘 뛰어요. 그 우리가 이제 GPS를 많이 달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뭐 언론에 공개되는 거는 뭐 스프린트를 몇 번 했냐, 그리고 뭐 최고 속도가 몇 번이었냐 이런 게 나오지만 실제로 팀에서 보는 거는 그러니까 팀에서 고강도 달리기라고 보는 수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시속 20km가 넘는다든지 맞아요. 이런 거를 몇 번 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일정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 전반에 몰아뛰고 후반에 떨어졌으면은 고강도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꾸준하게 떨어지지 않게 뛸 수 있어야 고강도 훈련을 잘 소화한 선수, 그리고 고강도로 뛸 수 있는 선수로 이렇게 파악을 하더라고요. 지난번 경기에서 사실 뭐 박은선 선수가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두 번의 잠비아 전에서. 잠비아전에서 이제 제가 콜린벨 감독에게 이제 골든벨도 울릴 수 있죠, 뭐. 네. 박은선 선수에 대한 평가를 물었을 때 박은선 선수에 대한 칭찬을 한참 한 다음에 근데 이 얘기를 덧붙였어요. 손아연 선수가 주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박은선 선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분을 꼭 좀 같이 봐달라는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뛰어주는 박은선 선수가 네, 맞아요. 있으니까. 네. 그런 선수가 있어야 되고. 수비는 화연이가 다 하거든요. 네, 진짜 줄기차게 혼자 다 커버하고 다니고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은선 언니가 또 좀 더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콜린벨 감독, 콜린벨호 최근 경기력을 보면 확실히 좋아졌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마치 일단 정말 두려움 없이 싸우더라고요. 네, 득점력이 많이 높다. 지더라도 골은 꼭 넣고 지는 거 넣고 지고 지난번 뭐 잠비아전도 그렇지만 이땐 지소연 선수가 없었군요. 네. 아놀드컵 때 잉글랜드한테 4대0 칠 수 있어. 잉글랜드니까. 벨기에, 이탈리아 전부 강팀이잖아요. 잘했죠. 한 골 차로 지긴 했는데 이번 월드컵 성적을 한번 예상해 본다면 저는 16강은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나서 그래요, 왠지. 그러고 나서 이제 16강에서부터는 누굴 만나느냐가 네, 이제 문제겠죠. 토너먼트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뭐 브라질 아니면 프랑스. 브라질, 프랑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또 프랑스야. 저 이제 중계를 하고 하니까 저희는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 보면 잘못 걸렸다. 16강. 조가 많은데 그러니까 조가 많은데 지금 굉장히 흥행 요소가 많거든요. 이번 대회 우리 대표팀은 뭐 감독도 그렇고 지소연 선수도 이번이 마지막이 될까요? 제가 한 살이 어려져가지고 올 이제 새로운 날 6월부터 2살 어려 생일 안 지나면 2살 어려져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막아주세요. 진짜 팬들이야 좋죠. 그리고 또 우리 그 황금 세대 제2의 황금 세대로 크고 있는 잘하더라고요. 2002년생 천가람 선수. 천메시라고 불리더라고요. 천메시요. 어제 또 메시는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줬어요. 빨리 가져갔어요. 가져가라고. 네, 이제 저는 너무 오래 해가지고. 네. 이제는 이 선수들의 등용문이 되는 그 월드컵이잖아요, 이번이.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도 있고 잘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긴 해요. 16강에 일단 가야지. 가고 나서 생각을 해야죠. 네. 그리고 뭐 프랑스, 브라질이라고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럼요. 네. 기세라는 게 있는 것이고. 위닝 멘탈리티. 근데 실제로 저 선수들이 그런 그 콜린벨 감독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자신감. 우리는 늘 언더독이라고 배워왔는데 그래서 언더독의 축구를 할 때는 늘 내려서고 역습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좀 소극적인 그러니까 능동적이지 않은 축구를 하는 거를 배워왔는데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배워왔는데 그런 틀을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선수들이 잘 또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여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경기에서 월드컵에서 어떻게 드러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뭐 우리가 벤투 감독이 한번 보여줬잖아요. 카타르 월드컵에서. 네. 진짜 소신껏 밀어붙이는. 그러니까요. 통할 수 있어요. 실전이 중요한 거니까 그 큰 무대에 가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청취자 질문 몇 개 네.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할까요? 네. 지소연 선수 MBTI가 궁금하다고. ESFJ가 나왔는데요. 네. 잘못됐대요. 에이? 아, 주위 친구들이, 사람들이요? 저 아니, ESFJ예요. 어떤 부분에서 아니에요?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대요. 아, 그럼 F 아닌데 공능제라고 T인데? 하죠. 네, 저는 좀 요새 말로. 현실적인 것 같아서. 그럼 ESTJ일 확률이 높겠다. J도 계획적이도 어디서 나오셨어요? 지금 분석하고 계신데. J도 아니래요? 어느 네, 반반인 상담소에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ESTP 아니면 ESTJ. 근데 거기서 딱 판가름 날 것 같아요. 후배 선수들이 아무래도 상담도 많이 요청할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조언을 하는지. 저 공감 되게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아니래요? 네 아니에요. 그럼 아닐까? 아니 밖에서 이제 팀을 보는 또 주무나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주로 접근할 수 있는 되게 무서운 주장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되게 현실적이라고. 그래서 절대 아니래요 F. 네. 근데 답이 애매하네요. 네. 갑자기 답하기가. 근데 이시네요? 전 되게 조용조용 말씀하셔서 I가 49%고 아, E가 그러니까 51%. 네. 아, 반반 있는. 저 너무 되게 MBTI 분석관처럼. 그러니까요. 상담소에서 오신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음식? 지수현 선수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궁금한지 여가 시간에 맛집 투어랑 영화 보러 가는 걸 좋아하신다고. 네, 이제 국내에 와가지고 한국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생들한테 많이 물어봐서 어디가 맛있는지 물어봐서 데리고 가고 데려가 달라고도 하고 좋아하는 음식은 삼겹살, 고기 굉장히 좋아하고요. 좀 어린 선수들이 하는 것들 좀 더 따라가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약간 있어요. 힙한데도 좀 가보시고. 네, 제가 많이 뒤쳐져 있어가지고 요새 뭐 인상 깊게 남았던 네. 핫플이 있었나요? 요즘 제가 또 핫한 곳에 있잖아요. 수원, 네. 네, 아, 인계동이랑 행궁동, 네, 봉갈비동 거기가 핫해요? 많이 어린 친구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약간 인계동하고 행궁동은 좀 약간 다른 분위기. 네. 재밌다. 그 15살에 국대에 발탁되기까지 이제 어렸을 때 축구 연습을 몇 시간씩 하셨는지도 궁금하다고. 어렸을 때는 진짜 학교 가기 전에 리프팅가 거의 그냥 축구만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학교 가기 전에 리프팅을 하고 간다고요? 네, 네. 몇 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요 7시에는 차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이제 땀 뻘뻘 흘리고 이제 학교 등교 가고 또 쉬는 시간에 나와서 실내화 신고 축구 차고. 아, 진짜 축구만 하는. 남자 선수들한테 남자 친구들한테 인기 많았을 것 같아. 축구 잘하니까. 같은 팀 하자고 서로. 네. 그랬었나 모르겠어요. 그냥 네. 저는 거의 여자 친구들보다 남자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어요. 노는 게 축구도 잘하시고 하니까. 남자들은 공감을 잘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아 여자를 공감 못하고 혹시 여자 후배들은 공감 못하지만 아까도 희찬이 얘기할 때랑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온도차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네요. 이런 질문도 있네요. 말씀을 항상 조리 있게 잘하시는데 자서전 같은 책을 내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 지금 책 쓰고 있어요? 네, 쓰고 있어요. 오늘 에세이. 제목이 뭐냐? 어. 제목을 짓는다면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제목은 근데 다 쓰고 짓지 않나요? 그렇죠. 아직 제목 오늘 또 미팅이 있거든요. 오후에. 아. 그래서 이제 곧 마무리가 돼가는 언제 출판 예정인가요? 월드컵 전에 아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오늘 했던 얘기도 많이 나오겠네요. 어렸을 때 얘기. 네, 맞아요. 네, 떡볶이집 아저씨. 분식집 나오시고. 떡볶이집 아저씨 고마워요, 나오겠다. 아니 그분 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은사님이네. 이따가 그분께 영상 메시지 한번. 근데 진짜 이 자서전이 곧 지금도 나온다고 하세요? 합니다. 혹시? 아니요, 안 해요. 지금 안 하시고? 이문초 사장님. 네. 네. 이 질문도 할까요? 첼시 이적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그래도 첼시행을 결심하실 건지.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어요.
일본 찍지 않고 네, 바로 첼시로. 지금의 첼시라면 지금의 첼시라면 첼시라면, 맞아요. 그죠? 네, 당장 가고 바로 싶죠. 네. 그만큼 8년 동안 많은 걸 바꿔놓고 네. 근데 또 맞네요. 한국으로 와주시. 다시 돌아올 생각 있냐고 아, 첼시에서요? 첼시에서 네, 연락이 와가지고 진짜 뭐 코치나 감독도 뭐 될 수도 있으시고 선수로도 마찬가지고.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자, 오늘 지소연 선수와 만나면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어떠셨어요? 팟캐스트 이런 데 나가본 적 있어요?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가지고. 라디오는 종종 출연하셨던 것 같고. 맞아요. 라디오는 잘 나가요. 아, 자주 나가셨고. 어머니가 좋아하시. 네, 좋아. 맨날 따라가. 방송국 구경하시고. 네, 맞아요. 오늘 사진 찍고 막. 오늘 그래도 안 오셨네요, 오늘은. 어머니 일하셔가지고. 그래도 골대녀 출연자 한 명 있는데. 그 월클은 아니어도 지금 몰랐어요. 유니폼까지 입고 다 아나콘다.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인터뷰하는 줄 아셨나요? 그러면? 네, 처음에 저는 이거 축덕 축덕인지 몰랐어요. 네. 출연하는 코너가 네. 프로그램이.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렇게 얘기를 봤어요? 네. 그 어떤 뭐 하는 줄 알았어요? 이면기야? 선생님 일 똑바로 안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자꾸 팟캐스트 팟캐스트라고. 네. 팟캐스트라고만 그냥. 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또 팟캐스트가 뭔지 딱 알아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하는지 잘 모르고 왔어요. 일을 똑바로 안 하셨네. 아니 알고 이장정 기자님 중간에 음악도 틀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나요, 혹시? 진짜 사실 진짜 뭐 하는지 진짜 몰랐어요. 오늘 날것의 그 느낌 열심히 그대로 하겠다. 가요. 제가 올 2월부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건 알아요. 이건 알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시는지는 몰랐어요. 모르고 네, 제가 여기 그냥 계속 팟캐스트 뭔가 보다 하고 네네네. 오신 거죠. 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 1시간 반 동안 방송한 아니, 소감은 아니에요. 어때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뭔가 여러 사기당한 가지- 느낌은 아니죠? 저 진짜 통수를 약간 맞은 듯한 느낌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계속 속으로 얘도 뭐 하는 거야 나 여기서 지금. 아니 난 누구? 여기는 여기. 자, 이제 뭐 시즌 중인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제 경기에 또 하고 바로 오셔가지고 월드컵 때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월드컵 준비 열심히 정말 힘껏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작년에 남자 대표팀이 주신 감동을 다시 한번 저희가 재현할 수 있게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지소연 선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쿠키 영상으로 분식집 사장님께 한 말씀. 안녕하세요. 아저씨 잘 계시나요? 아저씨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축구를 하고 있어요. 어디 뭐 잘 계신다면은 연락 한번 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TV는 사람의 식구에 나가야 될 것 같은 그 느낌. 찾아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댓글 달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가 찾아라. 계속 한번 만남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메시지 보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연락은 아직 안 되고 있고. 네. 연배는 어머니 연배 정도 되시나요? 그런 것 같아요. 꼭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일단 그 우리 탐사보도부에서 등기부등본 좀 띄고 그리고 추적을.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